자, 그러면 치역 같은 경우는 치역이 의미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y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해요. y 입장에서. 얘가 x 입장, 얘가 y 입장이잖아. 그럼 y 입장에서 y값 존재하는 범위라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치역은 y바 y는 0 이상인 실수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존재하는 y값의 범위인 거니까. 1 이상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1 이상. 오케이? 존재하는 y값의 범위니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나왔는데 2의 x제곱 분의 1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봐줄게요. 괜찮지? 그럼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y는 2의 x제곱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괜찮아요? 네. 그럼 얘네 함수값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곱하고. 더하겠다는 거지. 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 y좌표 0,1, 요 지점 y좌표 0,1이니까 x축 y축이었을 때 0,1, 0,1을 더해준 요 지점은 0,2로 올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게다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1보다 큰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을 더한 값은 2보다 어떻겠어? 얘네들을 더한 값은 이렇게 더해 나가겠다고. 커요. 그래서 0,2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볼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더해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을 넣으면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존재하는 y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치역은 y가 2 이상인 실수가 되는구나 정리해 줄 수가 있다까지야. 할만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까지 진행을 했고 4-6번 가보자. 이쪽을 지우고. 자, 4-6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y는 4의 x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게 돼. 첫 번째 x축 방향 n만큼, 두 번째 y축 방향 n만큼, 세 번째는 x축 대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식이 저기 나와 있는 식처럼 등장했어요.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해보자. x축 방향 n만큼 평에 이동하면 식이 4의 x-m제곱이 될 거고 y축 방향 n만큼 평에 이동을 하면 뒤에 더하기 n이 붙을 거야. 그리고 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얘가 돼요.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4의 x-m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해당하는 식을 줬어요 너희한테. 뭐라고 줬냐?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일단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n의 값이 3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의 x-m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변형할 수 있죠. 4의 x-m제곱이라는 건 4의 x제곱 나누기 4의 m제곱을 볼 수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얘는 4의 m제곱분의 1 곱하기 4의 x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얘를.
결과적으로 얘를 변형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4의 m제곱분의 1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까지. 여기까지 변형했으면 끝났지. 얘랑 얘랑 똑같다. 만족하는 m의 값 얼마냐 물어봤다면 m은 2가 되는 거지. n은 3이 되고. 할만하죠? 오케이. 별거 없어. 너희한테 물어볼 만한 게 별거 없다 보니까 원래 너희들 2차 함수 같은 것들 배우면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되냐, 추계 방정식 어떻게 되냐, 치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얘는 정근선 방정식밖에 물어볼 만한 게 없어.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만 신경 쓰면서 봐주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가보자. 4-6번까지 했고요. 4-9번 가볼게요. 자, 4-9번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0이다. x는 0 이상 1 이하 범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 돼요. 일단 변형을 먼저 좀 시켜줄 건데 3의 x 더하기 1제곱 당연히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 돼? 눈 뜨고 죽었나? 명석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돼? A M 더하기 m 더하기 n제곱이다 할 수 있죠? 네. 이거 거꾸로 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3의 x 더하기 1제곱은 3x 곱하기 3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인정하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얘가 3 곱하기 3의 x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얘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니까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0이 되는구나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3의 x제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3의 x제곱이 반복되면 3의 x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치환. 3의 x제곱을 치환한다. 보통 치환한다까지는 잘 떠올리는데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좀 많이 놓쳐요. t의 범위를 꼭 구해주셔야 돼요. 치환했으면 x가 0 이상 1 이하 범위에서만 존재한다라 했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하면 t도 범위가 셀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x가 0 이상 1 이하 범위에서 3의 x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해? 어떤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까? 3의 0제곱이 얼마야? 3의 0제곱은 1. t는 1 이상 1 넣어주면 3의 1제곱은 1부터 3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걸 꼭 세팅하셔야 한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3의 x제곱 자리에 t들을 넣어줘요. 그럼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이니까 t제곱이 돼. 얘는 우리가 변형해준 식이 얘였으니까 이 자리에 t 넣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2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엔 요 범위에서 t에 관한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구나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야. 표준형 변형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t를 갖고 오고 반의 제곱인 9만큼이 더해지고 빼지고 더하기 10 써주시고 여기까지를 계산해 준 게 t-3 전체 제곱에 둘 계산해 준 게 플러스 1이다까지요. 꼭지점에 t의 좌표인 3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 최소값을 가지. 왜냐면 t제곱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t가 3일 때 최소값 1을 갖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3에서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1 1을 집어넣어준 값에서 최대값 같겠구나 볼 수가 있는 거라고. 1 넣어주면 4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들한테 t값 안 물어봐요. 무조건 x값 물어봐.
만약에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고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느냐 물어본다면 치환했었던 t자리 3의 x제곱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3의 x제곱이 3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야? 3의 x제곱이 3이야. 아 1이요. 그렇지.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3의 x제곱이 1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야? 0. x가 0일 때 최대값 5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x가 얼마일 때 최대 갔는지 최소 갔는지 물어볼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4-10번 가볼게요. 자, 4-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수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대요. 지금 하나는 3의 x제곱이 나와 있고요. 얘가 y는 3의 x제곱, 그리고 y는 3의 x-a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하나 더 이렇게 지나갔네. 3의 x-a제곱. 그래놓고 나서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그리고 요점의 x좌표를 a, 0으로 잡았다네. a좌표가 b, c, d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한 넓이가 18이래. 그러면 하나하나 너희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a, 0이라면 요점의 x좌표도 a가 되는 거지. 그럼 a를 집어넣어줬을 때 나오는 y값이 요점의 y좌표일 테니까 얘는 3의 a제곱이겠네. 따라오죠? x좌표가 a니까 a를 요 자리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요점의 y좌표니까 3의 a제곱이다. 게다가 요점이랑 요점은 y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c의 y좌표를 우리는 3의 a제곱이라고 잡아줄 수 있다고. 그러면 y좌표가 3의 a제곱 나오려면 여기 x에다 뭘 넣어야 얘가 3의 a제곱이 돼? a제곱. 2a. 그렇지. x에다가 2a를 넣어줘야 3의 a제곱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요점의 x좌표가 2a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는 2a,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끝났죠. 가로 길이 계산하면 가로 길이는 a가 되고 세로 길이를 계산하면 세로 길이는 3의 a제곱이 돼. 근데 얘네들 곱했더니 18 나왔다. 그 얘기야. 그러면 3의 a제곱 곱하기 a가 18이 나오게 하는 a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준 거지. 이거는 솔직히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내는 건 못해요. 그냥 자연수 범위 내에서 a 값 얼마 때려 넣어야 18 나올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a 값 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a에다 2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9, 2, 18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2구나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어. 괜찮죠? 오케이. 따라서 a의 x좌표인 a의 값을 구하시면은 2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너희들 수학의 셈하고 RPM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쌤이 좀 고민을 좀 했거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셈은 처음에 지수함수 배우고, 지함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활용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활용이 나와. 근데 이제 RPM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 배우고, 지수함수 활용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활용을 배워.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갈까 쌤이 좀 고민을 했는데 요게 나을 것 같아. 배우는 김에 지수함수를 세트로 묶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김에 로그함수 세트를 묶어서 다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수학의 셈을 여기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너희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위에가 나은 것 같아? 아래가 나은 것 같아? 위에가 한다고. 위에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RPM 스케일 내주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까먹을 때쯤 활용 한번 했죠. 그래? 그럼 로그함수 나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갖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y는 로그 a의 x 형태의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로 그래프가 분류가 돼요. a가 1보다 클 때 케이스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케이스. 이 두 케이스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요. 오케이? 얘 케이스의 그래프 개형은 일단 너희들 로그가 등장하면 밑과 진수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밑과 진수는 둘 다 양수면서 밑은 1이 되면 안 돼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이 밑자리에 음수가 온다든지 1이 온다든지 이런 건 볼 일이 없을 거야. 무조건 양수면서 1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케이스와 0과 1 사이에 있는 두 케이스로 나눠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의역 범위에 해당하는 이 x는 음수를 못 넣어요. 양수 범위에서만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고로 정의역은 양수만 넣을 수 있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 x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넣을 수 있었죠. 맞아요? 그에 따라서 y값, 즉 함수값은 양수에서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반대야. 내가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은 양수 범위에서밖에 못 넣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치역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가 다 나와. 오케이?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a가 1보다 큰 케이스에 해당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는 1,0을 지나요. 무조건 1,0. 왜냐면 로그 1은 0이니까. 오케이? 게다가 증가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점근선이 y축이래요. y축.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지. 0,1. 그런데 얘를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그래프가 로그 함수 그래프가 돼. 오케이? 그래서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중요한 건 점근선 방정식 어디에 있냐?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건 정의역 범위도 중요해.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을 잡아놓고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증가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만약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면 요 범위에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었고 0,1을 지났었어. 맞아요?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그려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1,0 지나는 건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1,0 지나가.
그래서 로그 함수는 등장했을 때 1,0이 포인트가 되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점근선이 둘 다 y축이 되면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봐주시면 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도 마찬가지 1,0을 지나면서 감소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가는 거 같아?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성질 자체가 거의 비슷해. 왜냐면 이런 얘기 했었지. 지수함수에서 x값 두 개를 잡았어. 그럼 x1 넣은 거랑 x2 넣은 거 비교하면 x2 넣은 게 더 크다 얘기할 수 있었지. 맞아? 근데 이게 로그함수에서도 적용이 돼. x1과 x2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x1 넣어준 함수값과 x2를 넣어준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x값이 더 큰 놈 넣어준 게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오케이?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x1과 x2가 있는데 x1 넣은 거랑 x2 넣은 거를 비교해보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즉 x1 넣어준 게 x2 넣어준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x1과 x2를 집어넣게 되면 x1을 넣어준 게 x2 넣어준 것보다 더 커 이런 얘기가 가능해. 그래서 헷갈릴 게 없어.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둘 다 증가함수구나. 오케이?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둘 다 감소함수구나. 그래서 더 작은 놈을 넣은 게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로그함수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114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지금.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근데 얘 역함수를 구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려고 한다면 y에다가 x를 넣고 x에다가 y를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정리를 해준 게 y는 x 대칭이었지. 그러면 얘를 y는 꼴로 고쳐보시면 로그 a의 x가 된다. 즉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시켜준 그래프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둘은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요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로그 함수가 등장했을 때 로그 함수는 항상 정의역 범위가 이 들어갈 수 있는 x값 범위가 양수 범위에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의역이 x는 양수인 모든 실수에서만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치역은 a가 1보다 크든 a가 0과 1 사이에 있든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가 다 나와 함수값이.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범위가 된다. 정의역은 양수, 치역은 실수 전체. 인정? 그리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는고, y는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둘의 관계는 만약에 밑이 역수인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왜?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바꿔줄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로그 2의 x를 x축 대칭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잖아. 그래서 이 둘은 x축 대칭인 관계를 갖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항상 밑을 저렇게 1보다 크게끔 세팅하는 게 가능해요. 앞으로 마이너스 빼가지고. 자, 거기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116, 117페이지를 볼게요.
내가 뭔가 엄청 많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너희가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차근차근 머릿속에 넣어봐. 별거 없잖아. 로그 함수가 나왔네. 체크를 하세요. 뭐를? 밑을.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다. 그러면 점근선 y축이 되면서 증가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얘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점근선 세팅 1,0 세팅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져. 오케이?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어. 점근선 세팅 y축이 점근선이 돼. 그리고 1,0 세팅 감소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117페이지 그 초록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얘에 대한 정의역은 그 0보다 큰 범위에서 맞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양수인 실수. 치역은 실수 전체 범위 다 나올 수 있다. 1,0을 지난다. 점근선은 y축이다. a가 1보다 크면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그 얘기고. 괜찮죠?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증가함수니까 내가 x값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잡았다면 더 큰 놈 집어넣은 게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a가 1보다 큰 케이스라면. 근데 만약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x1과 x2를 집어넣은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작은 놈을 집어넣은 게 값이 더 크다. 괜찮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즉 y는 x 대칭이다. 그 관계를 갖고 있구나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이제 평행이동 대칭 이동이죠. 뭐 평행이동 대칭 이동. 로그함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선 치더라도 그래프 개형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 오케이? 중요한 건 뭐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y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식 자체는 x 대신에 x-n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가서 넘겨주면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만약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점근선 방정식이 x는 m에 지켜요. 게다가 a가 만약 1보다 큰 케이스라 한다면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대충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때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점을 어떻게 찾냐면 진수 자리가 1 되게끔 x값을 넣어주는 게 좋아. 왜냐면 로그 1은 무조건 0이니까. 이해 가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1이 되지? m 놈이 0이 되잖아. A가 1? 아니 요 자리가 1이 돼야 돼. x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1이 되냐고. M분의 m 플러스 1을 넣어야지. x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어야 m하고 n 만나서 없어지고 1 될 거 아니야. 그러면 m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얘가 로그 1이 a의 1이 되면서 얘가 0 된다고. 즉 m 플러스 1, n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러면 n 플러스 1을 넣어준 값은 n 플러스 1, n을 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까? y는 로그 2에 뭐 x 더하기 10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려 해. 오케이? 정근선 방정식 어디에 생겨? 마이너스 10. 맞아요. 얘 정근선 방정식 구하는 거 헷갈리면 그냥 얘는 0이 되는 x값 구하면 돼요. 그게 정근선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0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해놓고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얘가 정근선이 되는 것이고 a가 1보다 커?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어? 커요.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된다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지점 하나를 찾고 싶다면 얘가 1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9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얘가 0 되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이 점 하나만 찍으면 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이렇게. 요게 다야.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y는 a의 x제곱이 나왔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고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고 싶어. y에 마이너스 y를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y는 x 대칭을 하고 싶어. y에다가 x를 x에다가 y를 넣어주셔서 얘를 y는으로 고쳐주면 y는 a의 x제곱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최대 최소 그런 것들 등장하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알려주는 걸로 하고 필수 예제 7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로그 x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럼 얘는 밑이 10인 로그인 거지. 그치? 상향을 보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1보다 크니까 대충 그려요. 그런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를 a라고 잡았고 요 점의 x 좌표를 b라고 잡았나봐. 그러면 요 a점 좌표 같은 경우는 요 로그 함수 식이 얘니까 a, 로그 a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 좌표 같은 경우도 x 좌표가 b라고 잡아줬으니까 b, x에다가 b를 넣어준 로그 b가 되는구나 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요거 기울기가 얼마래? 기울기 얼마라고 줬어? 기울기 1이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라는 소리죠. 그럼 x에서 x를 뺀 것분의 b-a분의 y에서 y를 빼준 얘가 1이구나 라고 준 거라고. 따라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b-a의 값과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 양변에 b-a를 곱해주면 b-a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야 아마. 왜? 빼졌으면 진수가 어떻게 돼요? 로그 b 빼기 로그 a는 어떻게 돼? 나눠지죠. a분의 b가 되면 이걸 찾으시면 되죠. 괜찮아요? 네.
다음은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필수 예제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저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 방정식 셌다고 해보세요 했는데 로그 2의 x-1 플러스 2다. 그럼 딱 보자마자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점근선 방정식이야. 점근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 헷갈리면 그냥 얘는 0 하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1. x는 1이 정근선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x는 1을 1인 지점에다가 이렇게 y축 평행을 이렇게 해줘요. 괜찮아? 게다가 요 밑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크죠? 증가함수인 거야. 그러면 증가하도록 콩나물 대가리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점 하나는 얘가 1 되는 x값을 넣으라고 했었지? 얘가 1 나오려면 x에다 뭘 넣어야 돼? 2. 2. 그럼 2 넣어주면 얘 0이 돼 무조건. 2,2를 지나는구나. 그래프 그리는 건 퍼펙트.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못 그려. 못 그려가 아니라 그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그려놓으면 토달지는 않을 거야. 그 누구도. 괜찮죠? 그리고 나서 정의역부터 체크하면 정의역은 정의역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가 x계수가 음수일 때는 정의역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의역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진수가 양수인 x값 범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맞아? x-1이 0보다 크다 해주면 x는 1보다 크다일 거 아니야. 그럼 정의역은 x가 1보다 큰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의 치역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든 실수야.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나와. 치역은 y가 y는 실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안 괜찮은가?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